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JMP를 한 50cc 뽑았어. 아깝네? 그래서 50cc를 뽑아가지고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렸어요. 원심분리가 뭔지 알죠? 이렇게 웽.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P는 두 개 층으로 나눠집니다. 고체 성분과 뭐야? 액체 성분으로 나눠져요. 이 고체 성분은 우리 뭐라고 할 거야? 혈구라고 할 거야. 혈구. 그래서 그 유명한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의 기능이 뭐다? 적혈구는 이 적혈구 안에 누가 들어있다?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철 4개로 되어 있어요. 철 원자 4개로.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를 운반시켜 주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하나다. 산소 4개를 운반시킬 수 있다. 화재가 났어. 불이 났어. 불 나면 사람이 왜 죽어? 산소가 없어서. 어? 산소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질식사. 질식사. 왜 질식해? 연기 때문에. 아니 일산화탄소. 그렇지. 그 불이 났을 때 제일 많이 있는 게 누구야?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야. CO 야. 일산화탄소를 마셔서 질식해. 왜? 산소가 딸려갔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운반시켜야 돼. 근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CO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를 운반해요. 산소를 운반하지 않아. 왜? 헤모글로빈은 산소보다 CO, 일산화탄소와의 결합력이 더 세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불나면 타 죽는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돼. 대부분 다 뭐야? 질식사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야, 산소 운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헤모글로빈이 배신 때리는 거야. 배신 때려가지고 이끌. 그래서 이런 부분 적혈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인 우리들은 1세제곱미리당 적혈구가 한 450만 개 있어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디오피아 이런데 이런 애들 마라톤 어때? 열나 잘해. 왜? 내려와서 뛰니까 너무 편해. 거기 걔네는 사는 데가 3,000m 막 이래. 근데 내려와서 뛰니까 얼마나 좋아. 산소도 많고 그 다음에 걔네는 어떻게 진화가 된 거야.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450만 개 있으면 걔네들은 600만 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지표면에 여기 내려왔으니까 지대가 낮은 데로 내려왔으니까 산소도 더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 뜸박질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3,000m 거기에 돈 내고 가서 훈련해.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적혈구수가 우리는 보통 그래서 적혈구수가 좀 없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어. 어지러워. 빈혈이라고 하죠. 적혈구의 수가 좀 적은 사람들은 그래서 빈혈이 올 수밖에 없어.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적혈구가
도넛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 적혈구예요. 그런데 유전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잘못 바뀌었어. 우리가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해요. 남모양으로 바뀌면 이 적혈구가 산소반을 못해요. 그래서 뭐에 걸려? 악성 빈혈에 걸려. 유전병이야.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악성 빈혈.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좀 신기한 게 있냐면 이렇게 남모양으로 하면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악성 빈혈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악성 빈혈에 걸리니까 안 좋죠. 악성 빈혈에 이렇게 걸리는데 이 유전자를 우리 동양 쪽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쪽은 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왜냐? 이 유전자는 악성 빈혈에는 걸려. 그런데 뭐는 안 걸리게 하느냐? 말라리아는 안 걸려요. 근데 아프리카는 덥잖아.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남겨놓는 쪽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뭐 말라리아에 뭐 걸릴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 물론 이제 여행 갈 때는 맞고 가죠. 그래서 왜? 재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하필이면 여행을 그 근처로 갔어. 근데 재수 없게 말라리아에 걸렸어. 근데 아프리카는 의약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 가면 혹시 재수 없으면 그냥 걸려서 죽어. 약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남아 돌아. 말라리아 지금 뭐 지금 웬만한 병원에 다 있어. 우리는 그냥 주사 맞으면 낫는데 없어서 죽어. 이런 모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되게 조금 특이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백혈구는 뭐야 기능이? 항원작용. 우리 일반적으로 뭐 식균작용. 어떤 균들을 잡아먹는다 이거야. 식균작용. 그래서 개수를 하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아프지 않으면 백혈구의 수는 보통 한 6,000에서 8,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조금 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던가 좀 아파. 그러면 백혈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만 개, 3만 개. 그런 식으로 증가해서 내 몸에 들어온 병균을 잡아먹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런 근데 안 아파. 안 아픈데 백혈구가 3만 개 있어. 좋은 거 아니야? 3만 개 있는데 그 중에 2만 9천 개가 삐꾸야.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잡아먹어. 이게 바로 뭐야? 백혈병. 그래서 그 삐꾸인 백혈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은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왜? 훅 줄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면회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백혈구 물론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적혈구는 없지만 혈소판은 뭐에 관여하는 애야? 혈액 응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놈이 바로 뭐다? 혈소판이다. 개수로는 두 번째로 많은 거야. 얘는 1세제곱미리당 정상인 경우에는 한 35만 개 정도. 제일 많죠. 450만 개. 35만 개, 8천 개. 개수. 그래가지고 혈액 응고에 관여해가지고 일어나.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우리 뭐라고 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혈우병이에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혈우병은 남자만 있어요. 우리 남자는 정상 아니면은 혈우병에 걸려서 태어나요. 평생 아직까지 현재 우리는 방법은 없어. 치료 방법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피가 나. 내 친구가 혈우병인데 피가 나서 잘못해서 까져가 피가 나. 그럼 보고만 있어? 그럼 걔는 과다출혈로 죽죠. 냅두면 안 되지. 응? 빨리 걔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이제 좀 지혈 좀 감싸준 다음에 빨리 그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빨리 가서 혈액 응고제를 인위적으로 맞아야 돼. 인위적으로 맞아야만 피가 굳어요. 그냥 냅두면 안 되지. 이렇게. 근데 희한한 게 뭐라? 여성인 경우에는 정상이야. 정상이야. X는 혈우병에 걸린 여성, 남성이야. 근데 왜 여자는 없어? 혈우병에 걸린 여자. 태어나기 전에 죽였어. 열성이랑 우선. 남자는 혈우병에 걸려서 태어나요. 여성은 X가 되면 사산이 됩니다. 뱃속에서 죽어. 뱃속에서 죽기 때문에 없어요. 물론 이론으로 할 때는 그래도 아주 드물게 간혹 있기는 해. 근데 만약에 혈우병에 걸린 여성이 만약에 태어났다 치자. 엄청 조심해야 되겠지. 오히려 그 친구들은 생리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생리가 멈추지 않아. 죽어. 그래서 평생 약물, 현재로서는 그러는 거야. 뭐를? 약을 복용해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돼. 큰일 나. 그래서 물론 이제 남자도 위험하지. 남자도 위험하지만 근데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일단 우리는 사산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나중에 이제 유전에서 치사유전이다. 치사다가 아니야. 치사가 뭐야? 죽이는 유전자를 작용한다. 죽이는. 여자한테서만 그래. 그래서 요런 그래서 혈우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전병이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1순위를 우리는 얘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방금 내가 정상인 경우가 한 35만 개 있다 그랬어. 혈우병 환자들은 혈소판의 개수가 10,000개 안 돼.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응고가 안 일어나는 거야.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피를 하면 고체 성분은 이렇게 혈구 3가지로 되어 있는 거야. 액체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 이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해. 야, 이 혈장의 액체 성분의 대부분은 당연히 뭐야? 물이야. 대부분은 물이에요. 하지만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혈장도. 우리가 이 혈장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빛이 반사돼서 파란색 보여? 잘 나는 지금 바로 앞에서 반사되니까 내가 오히려 잘 안 보이네. 혈장 단백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혈장 단백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곧바로 우리가 얘기할 어떤 아까 전에 항원이 들어오면 그거 대항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는 걸 만들어낼 거냐면 항체야. 항체라는 걸 만들어낼 건데 이 항체의 주성분이 뭐냐면 글로불린이라고 있어. 감마 글로불린. 근데 이게 혈장 단백질이야. 그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게 혈장 단백질에 있는데 얘가 항체의 주성분이라.
굳이 하나 더 써주면 하나 더는 요즘 이상하게 요즘 이제 홈쇼핑 이런 거 채널을 돌려봐. 어떤 약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느냐? 유산균. 유산균? 나도 뭐 관심은 별로 없지만 하여간 돌릴 때마다 웬만한 10군데면 10군데 중에 한 6군데는 얘를 다 팔고 있어요 요즘. 뭘 팔고 있느냐? 뭐 혈관 청소 뭐 어쩌라 알부민이야. 모르네. 하여간 돌려보세요. 알부민이라는 거 요즘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어. 근데 이 알부민이 혈장 단백질이야.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알부민의 또 다른 역할들을 강조해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알부민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혈장 단백질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 알부민이라는 거가 이렇게 피를 만져봤나? 피 만져보면 좀 어때? 끈적끈적. 좀 끈적끈적해. 이 알부민 때문에 피는 점성을 받고 있어요. 점성이 이렇게 조금 끈적끈적. 그래서 요런 기타 등등 뭐 피브리노젠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 뭐 트롬빈 뭐 이런 여러 가지 혈장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지금은 내가 한번 설명하고 나면 이제 나는 그냥 혼용을 할 수도 있어. 설명할 때 뭐냐면 액체성 혈장은 혈장인데 뒤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에서 무슨 항A 혈청, 항B 혈청, 혈청이래. 혈청이래. 아니 도대체 혈청이 뭡니까? 혈장인데 일반적으로 피를 뽑아내면은 좀 이따 피는 어떻게 돼? 굳어요. 이 혈소판이 터지면서 혈액 응고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있으면 굳어버려요. 헌혈한 피가 굳으면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조작을 하면 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 상온. 그렇지. 온도를 낮추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헌혈한 피를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효소가 작동을 못해. 효소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응고 과정이 안 일어나. 또 하나가 실험할 때 굳으면 실험이 안 되잖아. 이렇게 굳지 않게끔 만든 혈장을 특별히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혈장은 일반적으로 뽑아낸 걸 굳으니까 실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안 썼지만 아까 전에 살짝 뭐 피브리노젠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어. 그 피브리노젠을 제거하면 응고 과정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피브리노젠이라는 혈장 단백질을 제거하면 피는 굳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혈장과 혈청의 이제 약간 차이점이야. 똑같은 액체 성분이지만 굳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요즘 둘 다 이 단어를 썼다 이거 썼다 책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질병 병원체 뭐 얘네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뭐부터 살짝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거냐면 그게 항원이야.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대항하는 물질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을 우리는 당연히 설명할 건데 모두 일종의 면역 반응이냐 수열 관계야. 피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하나의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O형은 어떻다? 다 줄 수 있다. 다 줄 수 있어. A형, AB형, B형 다 줄 수 있어. A형은 A형, AB형한테 줄 수 있어. B형도 AB형한테 줄 수 있어. AB형은 못 줘. 이기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게 제일 좋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O형이 다 줄 수 있다 그랬어. A형, AB형, B형한테 다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금만 주는 거야. 조금밖에 못 줘요. 위급 상황에. 소량 수혈만 가능한 거야. 혈액형이 다르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소량 수혈만 가능한 거야. 다량을 줘. 뭐 한 300ml, 400ml 안 돼. 다량 주면 받는 사람이 죽어. 그건 좀 이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왜 다량 수혈하면 또 받는 사람이 죽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안전방은 뭐다? 같은 혈액형은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량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요거는 다 뭐야? RH식에 의한 수혈 관계예요. A형, B형, AB형, O형이니까 RH식에. RH식이래. ABO식에. ABO식에 대한 수혈 관계가 되고, RH식은 뭐라 그랬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RH 플러스 RH 플러스 RH 플러스 RH 플러스도 RH 플러스 0이고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도 RH 플러스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의 우성이에요. 우성의 뜻이 뭐야? 발현이 되는. 힘센 놈이야? 좋은 거야? 의미가 그건 아니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배가 됐을 때 자식한테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게 열성이야. 물론 우성이 좀 더 센 거죠. 그냥 간단히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RH 플러스가 우성이에요. 그래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가 있으면 RH 플러스 0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RH 플러스 0이 RH 마이너스한테는 피를 줄 수 없어요.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한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준다 그랬죠. 너무 쪽수가 적다 그랬어요. RH 마이너스. 그렇죠?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데 이 5천만 중에서 RH 마이너스는 500만 택도 없어. 500만도 많은 거야. 엄청 적고 소수야, 소수. 소수기 때문에 RH 마이너스 0은 되게 귀한 피야. 귀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RH 마이너스 0끼리도 주고받기 부족해. 어떤 위급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하여간 일단은 이런 부분이 지금 주고받을 수 있는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가 이런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진 거를 응집원, 응집소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RH 플러스 RH 마이너스야. 그러면 A형은 응집원이라는 거를 A를 갖고 있고 응집소 베타라는 거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응집원이라는 거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적혈구 표면이야. 응집소라는 거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혈장 혹은 혈청. 혈장에 존재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응집원은 하나의 항원으로 생각해도 되고 응집소는 항체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수열 관계도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B형은 B 알파를 갖고 있고요. AB형은 응집원 AB와 응집소는 없어요. O형은 반대야.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갖고 있어요. 둘 다 갖고 있어. RH 플러스는 응집원, 나는 보통 이제 라지 D 스몰 D로 하는데 그 표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얘는 라지 D를 갖고 있어요. 응집소가 없어요.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소는 스몰 D야. 근데 가로쳤어요. 왜 가로쳤느냐? RH-형은 태어날 때 응집소를 갖고 태어나진 않아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다는 소리야. 처음부터 있지는 않은데 RH-형은 응집원이 만약에 RH-형의 몸에 들어오면 응집소 스몰 D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응집원이 들어오면 응집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생긴 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생겼어? 그럼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스몰 D가. 그런데 이때에 A하고 알파가 만나고 B하고 베타가 만나고 라지 D와 스몰 D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피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없는 거. 없지. 야, 응집 반응은 피가 굳는다는 소리야. 야, 피가 굳는데 어떻게 피를 줘?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한 다음에 잠깐 쉽게 조금만 채우면 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여기 수열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A형이 AB형한테 줄 수 있대요. 그렇죠? A형이 AB형한테 소량으로 피를 줄 때는 소량으로 피를 줄 때는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들어가는 거야.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형이야. 그럼 A형은 응집원이 뭐라고? A가 있다고요. 그럼 주는 사람의 응집원 A가 들어가. 근데 받는 사람 AB형이야.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응집소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뭐 응집반응이 일어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야. 응집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AB형이 A형한테 그럼 A형이 주는 사람이잖아. 주는 사람의 응집원 A, B가 둘 다 들어가. A, B가 둘 다 들어가는데 A형은 뭐를 갖고 있어? 베타를 갖고 있어요.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A, B하고 베타하고 응집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응집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AB형은 A형한테 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AB형은 A형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 요런 항상 소량 수용할 때는 주는 사람 쪽에 응집원이 들어간 게 받는 사람의 응집수하고 반응이 응집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따져주면 된다. 무슨 말 이해돼? 응? 다량이야. 그럼 다량은 못 준다 그랬어. 왜 다량은 못 주느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다량을 주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 응집소가 다 반응할 수 있어요. 다량이 들어가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 응집소 받는 사람의 응집원, 응집소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다량일 때는. 다량일 때는 받는 사람 쪽도 응집원, 응집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형이니까 A와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받는 사람 AB형이야. AB형은 A와 B와 응집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량으로 가는 경우에는 누가 베타하고 주는 사람의 베타와 받는 사람의 B가 응집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량은 못 줘요. 응집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량은 줄 수 있지만 다량은 줄 수 없다. 소량은 줄 수 있지만 다량은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으려고 그래. 잠깐 쉬어야 되겠군요. 잠깐 쉽시다.